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여러분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많았던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고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부동산 초보 투자자분들은 말은 많이 듣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초보자들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건축의 절차나 원리를 좀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뭐 30년 또는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많이 되죠? 그러면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뭐 상하수도가 녹슨물이 나온다든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또 뭔가 이제 새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새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를 멸시시키고, 그러니까 철거시키고 새로운 아파트로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고요. 또 신축으로 아파트 만드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인데 이제 새 아파트로 만들려면은 각 세대별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재건축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500세대였다면 이 500세대에서 뭐 새로 아파트를 철거 후에 다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세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300세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걸 일반 분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조합원분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추가로 만들어내는 이 일반 분양분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500세대의 원래 입주자분들이 조합원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원분들은 공사대금을 대폭 내가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공사비도 조금 내고, 그렇죠? 이 일반 분양을 잘 판매해서 공사비도 조금 내고, 또 신축 아파트가 되면 거기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것만 단지가 충족이 됐다 하면 누구든지 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내가 살고했던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고, 또 아파트의 가치도 올리고, 내가 그러니까 5를 투자해서 10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의 원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화랑과 맞물리게 되면은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은 강남에서 시작된 이런 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는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내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양 물량을 만들어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그쵸?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분을 내가 팔아서 만들어낸 금액이 200억이냐 400억이냐에 따라 각 조합원들의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로 분양하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원리 아닌가요? 그쵸?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높이 팔아서 이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만들어서 그거로다 내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에 아파트 최근에 이런 대우 아파트를 건축한 DH 포레센트라는 84제곱미터가 4,820만 원, 59제곱미터가 5,280만 원. 이렇게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그런데도 경쟁률이 많이 몰립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최근에 르엘 대치라는 이 아파트는 한 가구 모집에 무려 461명의 청약 경쟁률이 몰립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균 4천대, 5천만 원대에도 서로 분양받으려고 할까요? 그것도 시세보단 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에도,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재건축하는 이 재개발 하시는 조합원분들이 조합에서
이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면 뭐 평당 뭐 7천 평당 1억 이렇게 막 분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주변 시세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허그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정부의 기관이죠. 이제 공기업 이 허그라는 곳을 통해서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대로 조합이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게끔 허그에서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허그의 규제만으로도 너무 청양시장이 과열되고 강남의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들이 뭐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런 고분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높은 청약 경쟁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경쟁,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존에도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공공택지, 그러니까 이제 LH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이제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시행된 이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민간 택지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기존의 허그보다도 약 5%에서 10% 더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분양분을 판매하는 가격을 더 낮춰야 돼요. 그렇죠? 더 낮추게 되면 어때요?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추가 분담금을 3억만 내도 됐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추가 분담금이 3억에서 5억 또는 6억으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원분들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살고 있던 단지에서 일반 분양분을 추가로 만들어내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내 추가 분담금을 낮춰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민간 택지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평당 뭐 3천만 원대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한 부담이 오는 거죠. 원래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평균 뭐 3천만 원대의 강남 아파트를 분양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평당 3천만 원대 아파트, 다시 말하면 33평 신축 아파트를 10억 정도의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강남에 33평짜리 신축급에 속한 아파트들이 시세가 얼마 합니까? 지금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30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10억에 분양받는다? 완전, 그래서 이런 것들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우려하시냐면 결국은 이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그쵸? 재건축 재개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서울은 나대지가 없죠. 그럼 기존에 노후된 주택과 아파트를 개발해야 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결국은 조합원분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신축급에 속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겠죠.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는 이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도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평균 강남권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이 된다. 그러면 경쟁률 500대 1, 1000대 1, 2000대 1 이런 식으로 과열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로또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내가 10억, 1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시세가 30억까지 가는 아파트를 그 가격에 분양을 받는 거죠. 물론 전매 제한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10년이란 최대 10년이라는 전매 제한만 지나면 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주변의 시세가를 낮추려고 시행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그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이제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대략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11월 6일 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27개 동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10월 29일 날 이게 주택법에 근거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킨다 그랬죠. 이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걸 10월 29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좀 뒀는데요. 요 시행령이 10월 29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요 시행령 전까지, 다시 말하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들은 관리처분 인가를 10월 28일 신청한 단지라면 빨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안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주해야죠, 철거해야죠, 그리고 허구를 통해서 분양 보증서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6개월 안에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반포주공 1단지라든지 또 잠실에 있는 미선크로바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6일 날 정부에서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에 27개 동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게 된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기 사업 단계인 단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을 포기하거나 또는 후분양으로 가거나, 그죠? 요런 이제 전략을 바꾸시겠죠? 근데 이미 뭐 미성크로바 진주 같은 경우는 잠실에 있는 이미 다 이사 나갔어요. 다시 이사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사 다 나갔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의 고민이 지금 깊어지는 거죠. 예상했던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또 최대 이슈가 있었죠. 자, 어디든 지정하고 어디는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금 불만도 생기고 있고요. 또는 그 분양가 이 상한제가 이미 이제 이주된 관리처분인가 이 단지들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을 이걸 하지 않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겠다. 분양가 적용제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정부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법령도 좀 살펴봐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요 영상 처음부터 잘 한번 돌려보시고요. 여러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 과연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게 맞는지 잘 고려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부동산과 경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TV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